자, 너리스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연애 수업. 31편의 명작 소설이 말하는 사랑과 연애의 모든 것. 저자는 모라 켈리랑 잭 머니건. 그 왜 옛날에 영화 섹스 앤드 시티 보면 그 캐리 브래드쇼라고 이제 그 여배우가 맡았던 역할, 그게 무슨 뭐 거기서 아마 무슨 섹스 칼럼니스트 뭐 아마 그렇게 직업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꼭 그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애고, 근데 어쨌든 조금 유사하다면 유사하고 사랑에 대한 칼럼을 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모라 켈리랑 잭 머니건. 그런데 모라 켈리 여자, 잭 머니건 남자인데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적은 책인데요. 이 책의 특징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저기 문학 작품, 유명한 문학가들에서 나오는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캐릭터를 근간으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떠한 일종의 그 사랑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들을 쓰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품격 있는 연애 플러스 인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애에 대한 얘기와 인문학에 대한 얘기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연애 지침서 느낌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지금 연애 플러스 인문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인문학적 접근이 느껴지는 그러한 책이고요. 여기에 이제 독자들이 이렇게 평한 거 적혀 있는데요. 문학과 연애 카운셀링의 똑똑하고 즐거운 조합, 그 다음에 문제를 바늘구멍처럼 콕 집어주는 유머러스한 책. 아마존 독자. 이게 실질적으로 유머러스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라 켈리와 잭 머니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통찰력이 훌륭하고 나름대로 자신만의 어떠한 스타일로 재미있게 글을 써주셨는데, 굳이 두 사람 다 훌륭하지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제 관점에서는 조금 더 재기발랄하게 쓰신 분은 여성분 모라 켈리.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굴욕적인 연애사 같은 것도 가감없이 밝혀서 적어주고 있는데요. 얼핏 이제 그러면서 이 글을 읽을 부모님에 대한 염려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적혀 있는데 문학 작품을 근거로 해서 분석하는 어떠한 연애 심리 관련 책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연애 지침서하고는 느낌 많이 다르고요. 굉장히 상당히 좀 그래도 수준이 레벨이, 우리가 연애 지침서 하면은 어떠한 수준이 있는 책, 쉽게 얘기해서 레벨 있는 문학책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약간 대중적인 어떠한 뭐랄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책인데, 이거는 연애 지침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종류들의 책치고는 레벨이 좀 느껴지는, 인문학적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제인 오스틴의 연애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단 제인 오스틴의 작품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논하는데, 여기에서 굳이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작가를 제목에 쓴 것은 역시 그래도 연애 소설 하면은 오만과 편견, 그죠?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 센스 앤 센서빌리티나 뭐 그러한 작품들, 엠마 뭐 이러한 걸로 유명한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이 역시 연애 소설로서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의 연애 수업이라고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제인 오스틴은 그리고 굉장히 사랑받는 그러한 작가죠. 영화 비커밍 제인을 보면은 이제 제인의 실질적 러브 스토리를 영화한 그 작품도 있고요.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뭐 오만과 편견 이런 것도 다 영화로 되어 있고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도 영화로 되어 있고 상당히 재미가 있죠, 그 영화들이.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제가 재밌는 줄 잘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책은 단순 연애 지침서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부분을 좀 했는데, 이게 아마 모라 켈리가 쓴 것 같아요. 들어가는 말,
몇 가지 발췌를 한 것만 좀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은 들어가는 말 4페이지 부분, 제가 발췌한 부분. 나는 지난 몇 년간 꽤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남녀관계에 관한 글을 쓰는 걸로 먹고 살았다. 나 개인에게는 불행이지만 경력에는 다행스럽게도 이것저것 말할 거리가 생기는 황당한 데이트를 주로 해왔던 것 같다. 이를테면 온라인엔 톱수룩하게 머리를 기른 사진들만 올려놓았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 94%가 대머리였던 유명 과학자와의 만남 같은 게 있다. 자신이 예약한 근사한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자리를 잡자마자 그는 바나나를 주문했다. 그 낱개로 보면 남극 모양을 닮은 과일은 메뉴에 아예 없었다. 계산서엔 당신 좋을 대로 달아주시고. 그는 당황한 웨이트레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메뉴에 없는 바나나를 시켜놓고 계산서에는 좋을 대로 달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데이트하려고 나온 남자가. 생각해보면 계산서가 왔을 때 그가 내게 했던 말도 대략 그런 식이었다. 그가 한 말은 정확히 다음과 같았다. 우린 이걸 반씩 내거나 아니면 내가 내거나 아니면 당신이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선택할 게 이렇게 많을 수도 있네요. 음식값을 바나나 자르듯 반으로 똑 쪼개서 계산한 직후에 내가 한 말이었다. 반반씩 계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황당한 데이트 사례가 나옵니다. 키가 엄청 크고 젊은 신사. 그 다음에 부연 설명에 붙어 있어요. 이 말을 굉장히 헐렁하게 적용하자면 다시 부연 설명 끝나고 신사 다음에 이제 문장이 이어집니다. 젊은 신사 얘기도 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남자였다. 그는 전체 요리를 앞에 두고 자기가 어떤 연계를 스토킹 비슷하게 따라다니고 있지만 나보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내가 자기를 미치게 할 만큼 예쁘진 않다는 거였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런 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기서 20분 동안 훌쩍거렸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 처음 나갔을 때 이런저런 얘기들,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범상치 않은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있다, 이 작가분이. 근데 이분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남녀관계에 관한 글을 쓰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지만 경력에는 다행스럽다고 표현한 것이, 이러한 재미있는 독특한 이러한 기억들, 흔치 않은 기억들이 통찰력 있는 남녀관계에 대한 글을 재밌게 쓸 수 있게 만드는 또 그러한 어떤 재료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9쪽에 발췌한 부분입니다. 역시 들어가는 말에 있는 부분이에요. 깊이 있는 책 읽기가 연애 관계에서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책을 그가 써보면 어떨까 싶었다. 여기서 그는 이제 같이 쓰기로 한 그 남자 작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그 책을 우리가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 결실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작가, 여자 작가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인데 둘 다 어쨌든 깊이 있는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러면 그런 어떤 문학작품, 깊이 있는 어떠한 독서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연애관계에 대한 책을 써보면은 그러면은 일반적인 연애 지침서와는 다른 재미있는 글이 나올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역시 들어가는 글 쪽에 있었던 건데 11쪽 발췌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조만간 진정한 사랑에 다다르길 희망하면서 우리는 온갖 곳,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아침방송, 잡지, 라디오 토크쇼, 친구들, 친척들, 정신과 의사들에게서 답을 구한다. 하지만 그 남자 작가 이름이 잭입니다. 잭과 내가 깨달았듯, 한때 우리 여자 작가 이름은 모라, 잭과 내가 깨달았듯 한때 우리 주변에는 사랑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있었고 그들의 통찰력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진실의 종을 울린다. 위대한 소설가들이 그리도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들을 읽지 않는 큰 이유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이고 그게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우린 우리가 좋아하는 고전들을 살펴보았고 오늘날 로맨스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단서들을 찾았다. 들어가는 말에서 지금 이 단락이 최고의 엑기스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고 본인들도 목적성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건 따지고 보면 수없이 많은 작가들이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자기 작품 속에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담아 놓았는데 그것을 바쁜 현대인들이 일일이 읽지 못하니 본인들이 읽고서 엑기스만 뽑아서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이 책에 담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읽어볼만 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이제 작가들에 있었던 뭐 그런 에피소드들 역시 들어가는 말에 있는데요. 한번 조금 더 읽어볼게요.
톨스토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그가 쓴 두 편의 중요한 소설은 인생과 사랑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발견하는가를 다룬 미사여구로 가득한 명상록이다. 정작 본인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혐오스러운 남편이었지만 톨스토이가 남편으로서는 꽝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그의 아내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가 인류의 행복에 대해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점점 더 살기 힘들게 꼬아놓을 뿐이다. 그토록 많은 사랑으로 헌신하고 돌보았건만 그의 마음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어쨌든 사랑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썼지만 정작 자기 아내는 크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 이 사람도 정말 글 잘 쓰는 분이시잖아요. 그 대작가님. 그런데 찰스 디킨스에 대한 디스도 들어갑니다. 여기 그의 1인칭 화자는 시종 일관 자조적이고 매력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사랑과 친절함이 지닌 구원의 힘에 대한 그의 놀라운 이야기들은 나의 말하자면 황폐한 시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그 남자는 10명의 자녀를 두고 중년이 된 후에 부인을 버렸다. 18살짜리 여자애랑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그렇죠. 찰스 디킨스도 그렇고 좀 사생활에 있어서는 사실 작품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14페이지에 역시 발췌된 부분. 그렇다. 디킨스, 톨스토이, 그 다음에 제인 오스틴. 오스틴은 내게 탁월한 심리학적 이해를 제공했다. 제인 오스틴은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신 걸로. 그 영화 비커밍 제인 보면은 결혼할 뻔한 남자가 있었는데 사랑의 도피 행각을 했었다가 그 남자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제인 오스틴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 나중에 이제 딴 여자랑 결혼하고 제인 오스틴은 독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형태. 그 이제 제인 오스틴 이제 비커밍 제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로맨스 소설을 통해서 사랑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엄청난 문학적 가치를 끌어올린 글을 쓰신 분들도 디킨스나 톨스토이는 애초에 자기 와이프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고 오스틴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통찰력만큼은 떼서 우리가 행복한 어떠한 사랑과 이러한 것들을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 이 분들의 통찰력 있는 부분만 잘 떼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 디킨스, 톨스토이, 오스틴은 내게 타고난 심리학적 이해를 제공했다. 반면 자신들의 연애 생활에서는 내가 그랬듯 확실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보고 자기들처럼 행동하라고 권했던 건 아니지 않나. 그죠? 그 대신 그들은 우리에게 훌륭하게 묘사된 무섭도록 실감나는 등장인물들, 선한 사람들과 악당들을 관찰해 보라고 요청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게 머릿말에 쓴 게 이거겠죠. 디킨스나 톨스토이 작품을 놓고서 논할 수 있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 하겠죠. 에게 디킨스나 톨스토이는 자기의 삶에서 와이프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야, 이런 반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모라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작품에 넣은 메시지, 그거를 봐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작품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아마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말에 이러한 글을 적은 것 같아요. 자, 우린 여러분에게 우리가 했던 대로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반대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읽고 살아가고 생각하라.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도울 것이다. 모라 켈리. 자, 제가 머릿말 발췌해서 했고요. 나중에 이제 각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것들을 논하게 됩니다. 제인 오스틴의 연애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모라 켈리와 잭 머니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